네, 안녕하세요. 원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반기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월별로 제 투자 내역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고 기록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반기 단위로 투자뿐만 아니라 제가 벌어들인 수익, 소비 내역도 함께 공개하고, 또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또 어떻게 또 개선시킬 것은 또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채널은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께 정보 전달을 해드리는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으로는 파이어를 하기까지 그 과정에 기록을 남기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 결산 영상을 남기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상반기 저희 수익, 그리고 투자, 그리고 소비 내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기록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알아볼 것은 소득입니다. 소득은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제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의미를 하고요. 총 4,594만 1,540원을 벌었습니다. 세후고요. 월로 따지면 약 765만 6,923원 정도 돼요. 소득은 이러하고요. 그리고 지출을 보면 지출은 총 2,165만 6,655원을 지출을 하였어요. 이것은 또 월별로 보면 360만 9,442원 정도 됩니다. 지출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공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처음은 주거입니다. 주거 비용으로 총 1,234만 4,505원을 지출을 하였고요. 그 밖에 소비로는 931만 2,150원을 소비하였습니다. 이것도 월별로 볼게요. 평균적으로 한 360만 9,442원을 쓴 꼴이 되고요. 주거로는 약 205만 7,418원, 그리고 소비로는 155만 2,024원 정도 월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주거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으로는요, 관리비, 가스비, 그리고 주담대, 신용대출이 포함되고요. 관리비는 한 15만원 정도 나오고요. 가스비는 한 평균적으로 5에서 1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담대로 130만원, 신용대출 50만원 해서 한 전체적으로는 206만원 정도 월별로 지출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총 2,428만 4,885원을 투자를 하였고요. 참고로 저는 저축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고 아시다시피 S&P 500으로만 거의 99% 이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별로는 평균적으로 약 404만 7,481원을 투자를 하는 꼴이에요. 네, 이 정도가 저의 상반기 투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저는 차트를 한번 또 그려봤는데요. 퍼센트로 한번 보면 총 소비로는 한 47% 소비를 하고, 투자로는 약 53% 정도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 중 27%는 주거비로 활용을 했고요. 나머지 20% 정도가 식비, 여가비, 취미, 쇼핑 등등 해서 한 20%를 소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솔직히 고백을 하면 상반기 해외여행을 2번 정도 다녀왔어요. 태국을 한번, 일본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또 월평균 금액으로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는 한 400만원 정도, 주거는 한 200만원 정도, 그리고 소비로는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크게 보면 저는 한 이런 식으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별로 이 영상 끝에 생각해 볼 점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반성할 건 반성하고, 특히 소비 부분이 되겠죠. 반성할 것은. 그리고 줄일 비용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비용 운영이 이 정도가 적정한지, 아니면 투자금은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30대 혼자 사는 남자가 주거비로 한 205만원 정도를 매달 지출을 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 그리고 실거주를 하려다 보니까 이 신용대출과 주담대로 약 180만원 정도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의 고민은 다른 곳에서 오피스텔 같은 데서 살아도 못해도 100만원 정도는 들 거고, 또 아파트는 제가 원리금을 좀 갚아나가는 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저축이란 개념도 있어서 180만원 정도 그래도 내고 살아도 크게 나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 우선 주거비로 월 200만원 정도 나가는 게 좀 아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나름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줄이냐면, 제가 회사에서 지방 근무를 아직 안 했는데, 지방으로 근무를 하는 것을 신청을 하면 지방 근무를 할 땐 사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택에 잠깐 한 2년 정도 살면서 서울에 갖고 있는 아파트는 세를 주면서 주거비도 아끼고 좀 전세를 주면서 나온 비용으로 또 투자금을 늘려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지방에 사는 거기도 하고, 또 사택 환경이 지금 아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환경이 열악하니까 아직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이 주거비에 대한 고민이 아직
조금 고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이 있으신 분이나 현재 어느 정도의 주거비를 지출을 하고 있는지 저에게 좀 많은 조언을 주시면 제가 향후 이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성할 거로는 소비 부분에서 해외여행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번을 다녀왔어요. 한 번은 일본, 한 번은 태국. 일본에서 한 130만 원 정도 썼고 태국은 한 11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꼭 2번을 가야 했는지에 대한 좀 제 자신에게 조금의 반성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는 지금 장이 굉장히 좋아서 S&P 500 하나만 투자를 하지만 매우 만족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3개월 동안 거의 월 1,000만 원 정도의 자산 상승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랑 비슷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다 기분 좋게 투자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억이 넘어가니까 확실히 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억을 작년 한 10월 정도에 모으고 이 첫 한 해를 맞이하는 순간인데 확실히 1억에서 늘어나는 자산 속도는 그 이전과는 달라진 것을 좀 몸소 느끼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를 좀 아끼고 전세금을 한 번 더 돌려서 그 큰 금액으로 좀 더 자산을 빨리 키우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 나름대로의 반기 결산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소득이나 지출까지 공개를 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제 나름대로 좀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향후에 제가 다 지나고 나서 그때는 이런 고민을 하고 이 정도로 돈을 운영을 했다라는 기록도 남기고 또 제가 혼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께 혼도 나고 조언도 좀 듣고 하면서 제 자신에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여러분께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람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도 소득이랑 지출 부분이 포함된 내용은 한 단기 단위로 영상을 올려볼 계획입니다. 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